다시 만날래. 예쁘게 빛나던 모든 추억들이 너무 그리워. 너의 품에 안길래 이 밤이 새도록 내게 말할 거야. 너를 좋아한다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다들,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그 처음 본 내신 시험 1차 고사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양산여자고등학교 정기고사 1학기 1학년 수학 1차 고사 애프터노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또 이 문제의 풀이를 통해서 자신이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에 충분히 도달하였는지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입시 전형에 보통 활용되는 것은 이 내신 시험, 그리고 전국 단위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 입시를 대비하면서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 고등학교 수학이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수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꼭 잘 익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선택형이 총 12문항이 출제가 되었으며, 선택형에서 쉬운 문제는 4문제, 보통 문제 6문제, 어려운 문제 2문제 정도 배당이 되어 있고, 서술형 총 6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 2문제, 보통 문제 3문제, 어려운 문제 1문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몇몇 문제들은 전국연합 학력평가나 모의수능 등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그러한 유형에 준용하여 문제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과정에 좀 익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자인 저의 해설을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또 더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그리고 1, 2, 3, 4번은 별 1개짜리라서 좀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실수 A, B에 대하여 등식 마이너스 6a 플러스 4 플러스 b 마이너스 5i는 켤레 1 플러스 3b 마이너스 7i가 성립할 때 2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첫 번째 이런 문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봅시다. 2 플러스 4 플러스 b 마이너스 5 그리고 i. 그 다음에 우측은, 자, 요거 켤레니까 켤레 복소수는, 예를 들면 켤레 복소수 알아야 되죠?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하듯이요. 그죠? 예를 들면 1 플러스 3i의 켤레 복소수는 1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허수 부분이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7i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켤레인 이유에 대해서는 후술할 12번 문제 풀이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 두 녀석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사실 이 복소수라는 것 자체가
2차 방정식의 근의 존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확장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루트를 보고 처음에 좀 당황을 많이 했을 거예요. x제곱은 5. 자, 이런 거 방정식의 해를 찾는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쉽게 찾았을 거예요. 얘는 어떻게 표현하고 얘는 어떻게 표현하지 이랬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곱근이라는 걸 배우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공부를 했을 거라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등학교 와서 마이너스 3, x제곱은 마이너스 5 뭐 이런 애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자, 얘를 뭐라고 약속했냐면요. 이렇게 나타내면 될 것 같죠? 그죠? 자, 여기서 성립했던 성질이 그대로 유지돼서 자,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된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플러스 i하고 마이너스 i가 있죠. 얘는 짝처럼 지나가죠. 얘가 실계수 방정식일 때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유리수 계수 방정식일 때는 요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이 따라서 가죠. 자, 그래서 켈레라는 제목이 붙는 거예요. 뭐 컨주게이트라는 제목이 붙는 거죠. 그죠?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성질에 대해서는 뭐 12번 가서 또 잠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금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A와 B를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목표죠. 그죠? 자, 서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써야겠죠? 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의해서 얘가 서로 같으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랑 얘랑 같아야 되죠?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1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되잖아. 그지? 자, 얘랑 같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는 6a 플러스 4는 1이 돼서 a는 2분의 1 산수를 잘하면요. 그 다음에 b-5는 마이너스 3b-7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푸니까 b는 3이 되죠. 따라서 2a 플러스 b는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3 해서 4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1번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것을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죠? 판별식을 이용하라는 거죠.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의 공식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근의 공식을 떠올려 보면은 x는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요건 절대 0이 되면 안 되지. 2차 방정식이니까.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방금 공식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굳이 그것까지는 언급 안 할게요. 자, 하여튼 여기 그래서 우리 계산 쭉 하면은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기가 양수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근을 갖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그 다음에 는 0이면은 얘는 중근을 갖게 되겠죠. 여기 부분이 0이니까 이 부분만 이 부분에 대한 근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여기 음수면은 허근이 되는데, 허근이 될 때는 얘처럼 서로 한 켤레처럼 따라가야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예요. 단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서 요런 무리수근 얘 둘이가 켤레가 되기 위해서는 얘의 개수가 유리수 개수여야 된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무리수나 복소수 개수일 경우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복소수 개수를 포함한 식이라면은 이 방정식에서 켤레 복소수가 근이 되지는 켤레끼리 서로 근이 되는 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사례들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문제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완전 제곱수일 경우는 유리수해를 갖는다는 거죠. 자, 좀 고난도 문제 같으면 얘를 가끔씩 다루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녀석이 가진 정보는 참 생각보다 정말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판별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2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쯤 하면 이제 원래의 목표인 이제 K 값의 범위 및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그래서 D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방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짝수공식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판별식을 써봅시다. 이게 B, A, C. 자, 아직까지 익숙치 않은 친구를 위해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 1이 생략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A, 얘가 B, 얘가 C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판별식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4k-1제곱은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10은 뭐보다 커야 되나? 0보다 커야 되죠.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니까 뭐가요? 주어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자, 그러면 이제 쭉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이 아닙니다. 1차 부등식일 거예요. 왜? 자, 2창의 개수가 없어지잖아. 사라진다고요. 그지? 계산해 볼게요. 여기 4 나눠도 되지? 얘는 나눠도 부등호 방향도 안 변하지? 다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잠시 뒤에 얘기할게요. 여기. 그러면 여기 우리 1차 방정식이나 부등식 푸는 것처럼 한번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선생님 왜 답이 안 나와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자, 여기에 K에 대한 1차 부등식인데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얘를 부등호 방향 바꾸고 마지막 답을 내면은 이렇게 되죠. 자, 그럼 2분의 11이에요. 자, 2분의 11과 11보다 작으면서 가장 가까운 정수는 뭐가 될까요? 5가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5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렵진 않았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음수의 제곱근에 대한 그 성질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 듯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아까 제가 1번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x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해를 어떻게 약속했나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를 i라고 얘를 아까 i라고 하자라는 얘기는 안 했었네요. 자, 얘를 i라고 이제 두고 생각하면 될 것 같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좀 간단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루트 2i 곱하기 차근차근 계산해보면 루트 6 더하기 루트 6i 루트 8i 그 다음 마이너스 3 루트 3i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뭔가 좀 정신없어 보이는데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죠. 여기를 어떻게 쓸 수 있다? 루트 3 루트 2 자,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루트 48i 제곱이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4 루트 3
마이너스 4루트 3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그대로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루트 2하고 루트 2가 또 만났네. 그러면 얘는 2가 되죠. 그래서 2루트 3i, 여기 마이너스 4루트 3, 여기 마이너스 3루트 3i네. 자, 그러면 실수분은 그 다음에 실수부끼리, 복소수는 복소수끼리 계산을 해준다고요. 그죠?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복소수 부분은 복소수 부분끼리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4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i가 돼서 얘는 루트 3을 묶어주시고 마이너스도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4 플러스 i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나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여기 이 부분 주의를 해봅시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닌 거 알고 있죠? 자, 반드시 요렇게 두 개를 곱한다는 걸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비슷한 건 몇 개 있죠? 자, 예를 들면 루트 6에 마이너스 루트 8. 자, 얘도 이렇게 계산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자, 어떻게 계산하나? 얘도 2루트 2i라고 계산하시고 루트 6에 2루트 6 i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루트 2에 루트 6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자,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풀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수의 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교과서에서 찾아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도 이 정도로 풀이하면 되겠죠.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4번 문제. 자, fx는 4x제곱 플러스 ax-9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납니다. a, b의 값을 구하세요. 사실 이 문제의 비하인드를 얘기하자면 원래 서술형으로 두 문제 딸린 문제를 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작업량이 많을까봐 이렇게 선택형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비하가 숨겨진 문제인데요. 뭐 그건 차치하고라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2차 방정식의 관계. 자, 지금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지. 두 실근을 갖는데 그 중에서 한 근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2를 갖는다는 얘기야. 그때 뭐 하래? 다른 근 하나 찾으래.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첫 번째가 돼야겠지? 상수 A를 정하래. 자, 이렇게 두 가지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작업을 순차적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지금 여기서부터 서술을 할게요. 기억. 자, fx는 0은 x는 마이너스 2를 해로 갖는다. 그러니까 요거를 대입해서 쭉쭉쭉 계산을 해줍시다. 는 0. 그래서 1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a는 0. 따라서 a는 2분의 7이 되죠. 그래서 fx는 4x제곱 플러스 2분의 7x 마이너스 9. 자, 이렇게 됩니다. 미음번. 자, 4x제곱 플러스 2분의 7x 마이너스 9는 0의 양변에 2를 곱해봅시다. 자, 등식의 성질 이제 적용하는 건 자연스럽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런 2차 방정식에 이 분수나 소수 포함한 경우 뭐 분모
계산하기 편하게 정수계수를 다 만들어 준다는 거는 이제 좀 잘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8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8은 0이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8x 마이너스 9, 여기 x 플러스 2는 0 하면은 x는 8분의 9랑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 2는 아까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 하나를 찾으면 얘가 b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fx는 점 a와 점 b 8분의 9, 0에서 x축가 만난다는 거죠. 따라서 AB는 계산해보시면 2분의 7 곱하기 8분의 9는 16분의 63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 별 1개짜리 문제 4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뭐 간단하게 푼다라고 얘기했는데 뭔가 설명을 한 거는 많은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이런 기초적인 문제의 해결을 토대로 해서 이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문제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학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뭐 적당하게 기초 기본 기능을 바탕으로 직접 계산을 해보는 그런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연필을 들고 꼭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푸는 수학보다는 손이 움직여가면서 생각도 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4번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이제 5번 할 차례입니다. 자, 5번 문제 봅시다. 어떤 곱셈 공식을 써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자, 이 문제는 사실 요 문제 1번 비상교육 수학 익힘 책에 있는 문제랑 흡사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였나요? 자, 이는 교과서 문제들은 포인트만 짚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풀이는 뭐 정답과 해설도 있고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풀어봤을 문제, 자,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1자리에 y 세제곱 집어넣어도 뭐 y 세제곱 집어넣고 여기는 y 세제곱, 여기는 y, 여기는 y, 여기는 y 제곱. 자, 이렇게 집어넣으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뭐 핀포인트를 잡았을 거 아니야, 그지?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요랬더니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했더니 얘가 캔슬아웃 된다. 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랬을 거란 말이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자, 이렇게 푸는 문제였고, 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도 3차식에 대한 공식 계열이죠. 그죠? xy 세제곱 계산해 보니까 뭐가 나와? 요거는 조금 발전된 문제 중에 하나거든. 그런데 한 번씩 복잡한 수나 식을 간단히 하는 계산이 있어요.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y제곱은 뭐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자, 요 공식을 이용해서 변변 빼는 작업을 하는 거죠. 변변 빼는 작업. 자,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복잡한 수나 식을 계산하는 작업들은 상당히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뭘까요? 자,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은 x 마이너스 y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여기서 x를 61이라고 두고 y를 39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y는 100이 될 거고요. x 마이너스 y를 하면 얘는 21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6100 때문에 6100이 어디서 나왔지? 하고 당황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여기 통밥을 좀 굴려보시면 x 플러스 y를 하면 100이 나온다는 거 눈으로 봐도 얘는 뭐 잘 할 거 아니야. 뭐 초등학생 때부터 산수왕이었기 때문에. 그치 여러분들, 저보다 산수는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가면서 요 수와 식의 인수분해
서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이 문제를 통해서 키우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뭐 한 번씩 예능 프로에도 한 번씩 나오잖아, 이런 거. 자,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재밌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얘를 39제곱 플러스 6100인데요. 자, 분자부터 계산을 쭉 해보도록 하죠. 61-39. 자, 61제곱 더하기 61 곱하기 39 더하기 39의 제곱인데요. 자, 여기까지 계산을 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될까요? 자, 뭔가 이 아이가 캔슬아웃 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이 분배 법칙의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분배 법칙을 쭉 적용을 했죠. 그죠? 이건 잘 된단 말이야, 얘들이. 그지? 분배 법칙의 역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A 플러스 BC가 AB 플러스 AC. 여기는 ABC는 실수. 아니, 뭐, 복소수해도 되긴 해. 복소수하고 이제 하자. 이제, 너희도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얘가 복소수해도 얘가 성립해. 아니, 다항식에도 얘를 성립하지. 실제 다 확인해봐요. 이건 숙제예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61의 제곱 더하기 61 곱하기 39. 자, 얘를 61 플러스 39 하면은 얘가 100이 되잖아. 아까 산수를 쭉 미리 왜 이 작업을 했겠니? 통과를 굴려보라고. 그래서 6100이잖아. 그러면 이 39제곱 더하기 6100, 여기도 39제곱 더하기 6100. 그럼 똑같지? 캔슬아웃. 그래서 얘는 22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5번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를 ABC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주어진 등식이 성립할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 빗변의 길이가 뭐가 될지 한번 생각해보죠. 방법 1번? 여러분들 항을 이리저리 짜 맞춰서 합차 공식을 쓰는 경우겠죠? 저라도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별 2개짜리로 책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학습지를 하면서도 우리가 문자가 2개 이상이 도는 인수분해에 대해서 한번 해보긴 해봤을 겁니다. 자, 이런 유형들도 요즘에 아주 빈출되는 유형은 아니지만 과거 몇 년 전에는 조금 한 문제 정도씩은 다뤄지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후에 제가 보너스 문제 설명할 때도 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보너스 문제 혹시 설명할 일이 있으면 그때도 이 작업을 좀 할 거예요. 이 작업에 대해서는 그래요. 할 줄 알면 좋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자, 태어나서 한 몇 번 써먹고 마는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복잡한 식이 있을 때는 그걸 간단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영향이니까요. 자, 그래서 얘를 요래 묶어버리고 요렇게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대부분 다 이렇게 푸셨을 거예요. 그죠? 푸는 친구들은. 자, 그래서 여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 자, 그런데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겠죠? 왜? a 양수, b 양수, c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a가 양수,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b제곱. 자, 그래서 요 빗변의 길이가 b인 직각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점. a 플러스 b는 c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짧은 변의 두 짧은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삼각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에 토대를 한 게 삼각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한 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그게 목적은 아닌데 인수분해가 포인트가 되죠. 삼각형 얘기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해보는 거거든요. 삼각형이야 다음 학년에 가도 또 직역도 또 풀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순화식의 인수분해에 이제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죠. 그 상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위 활동들이 자동화가 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방법 2번 한번 알아볼까요? 자, 방법 2번. A 4제곱. A에 대해서 내림차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림차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A제곱, C제곱, 플러스 C 4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 자, 그러면 은 0이 되잖아. 그래서 A제곱, A제곱. 여기 제곱수 있으니까 이 제곱을 째야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B제곱. 자, 그런데 여기 플러스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플러스 이렇게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지. 부호를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얘를 상수로 보는 거지. 이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할 때는 나머지를 상수로 보겠다는 거지. 얘는 A, B, C에 대한 다항식인데 그 중에서 A에 대한 다항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 자, 사실은 지금 하는 얘기가 고등학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까지는 얘기는 못하겠는데 차후에 대학에서도 수학을 더 공부하고 이렇게 할 친구들이라면 다변수 함수 같은 것들을 공부하게 될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변수로 어떤 것을 상수로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고 지금 여기서 저희는 A에 대해서만 변수 취급하고 얘는 나머지 상수 취급을 해주고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변수와 상수 개념이라기보다는 의미 없는 기호의 조작에 가까운 그런 활동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떠나서 순화식이 이제 함수랑도 통합된 맥락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방법 1과 같은 방법으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1이 운이 좋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방법 2 단점이 있다면 운이 나쁜 경우 있죠. 자, 그런 경우는 좀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6번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죠. 자, 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7번 문제도 이제 별 2개짜리, 전형적인 별 2개짜리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수학 역량 기르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했습니다. 자, 1 통해서 마이너스 1, 1. 자, 얘가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계산해보고 내면화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자, 요런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해를 간단히 할 수 있느냐, 또 문제예요. 복소수의 나눗셈을 할 수 있느냐도, 복소수의 사칙연산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느냐를 전형적으로 물어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번. 자, 얘부터 간단히 합시다. 얘가 좀 뭔가 걸린다, 마음에 걸린다, 그지? 1 플러스 i. 얘도 켤레 복소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실수가 되겠죠? 아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12번 가서 또 설명 또 할게요. 자, 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얘는 뭐가 된댔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지. 캔슬. 여기 2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지? 0이 돼서 선생님 이거 정리 안 된대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 i는 i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i 2022를 계산해 2022제곱 계산해야지. i의 4제곱에 2022를 4로 나누면은 505가 몫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입니다. 얘가 전부 1이 되잖아요. 그죠? 봐봐요. 계속 반복이 되잖아. 그치? 그치?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제
복소수의 덧셈이 되는 거거든. 덧셈 문제로 바뀌었네. 그지? 이제 곱셈 나눗셈 문제가 아니고 이제 덧셈만 잘 하면 돼. 그래서 뭐 2 플러스 3i. 자, 요게 뭐 어디 있어요? 2번에 있네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발전이 되면은, 요 규칙성에 대한 문제가 발전이 되면은, 이게 학평 문제처럼 28번 문제에 배정이 돼 있고요. 통과율은, 전국 통과율이, 30%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닌데, 좀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점심 아니고 정신 차리고, 계산 쭉 해보라는 얘기거든. 자, 기억번. 요 부분 제곱. 니은번. 요 부분 제곱해가지고 더한 값을? 더한 값도 반복이 될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얘도 한 4번까지는 아니고 8번인가? 제곱을 하면은 1로 돌아오더라고요. 그죠? 자, 근데 8번 하기까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8번의 반바퀴가 4쯤에 있죠. 4번쯤에 반바퀴 도는 상황이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 그러면 그것도 한번 직접 확인해 보면 되겠네. 자, 복소평면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복소평면이 고급 수학에 있긴 있네요. 고급 수학을 혹시 공부할 일이 있으면은, 복소평면 재밌게 한번 봐주세요. 사실 복소평면이 이제 수학원 등에서 배우는 삼각함수, 미적분 등에서 배우는 삼각함수 등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조금은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자, 그래서 복소평면을 이용하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그 얘기로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갈 길이 멀어서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해보죠. 그래요. 자, 그래서 i-1. 자, 이걸로 시작. 자, 이제 제곱. 정신 차리고 해봅시다. 그래요. 저도 산수를 잘 못해서, 이거 쭉 계산하면 i가 나오죠. 그 다음에 z 세제곱 계산하면은 뭐가 나와요? -i에 요거. 지수법칙은 여전히 적용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i 플러스 r1 나누기 루트 2. 그래서 z 4제곱 하면은 얘 제곱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z 5제곱은 마이너스 z 6제곱은 마이너스 z제곱, z 7제곱은 마이너스 z 세제곱, z 8제곱은 1. 자, 이렇게 되겠죠. 미음번. 자, z 플러스 루트 2i는 얘를 w라고 제가 둘게요. w라고 두면은 이렇게 돼서 루트 2 i. 자, 그러면 i 플러스 1 나누기 루트 2가 되네요. 자, 그러면 w는 i 플러스 1 루트 나누기 루트 2. 자, w 제곱은 i가 되네요.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봅시다. w 세제곱은 산수를 잘하면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w 4제곱이 마이너스 1. 자, w 5제곱은 마이너스 w 6제곱은 마이너스 w 제곱하고 똑같고 w 7은 마이너스 w 세제곱, w 8제곱은 1. 자, 그러면 여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거를 제가 서술형으로 출제를 했다면 좀 재밌을 것 같죠? 그죠? 8로 나눠서 나머지가 2, 6일 때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얘랑 얘 더한 결과를 얘기해 볼게요. zn 더블 n이 1, 2, 3, 4, 5, 6 n 7, 8 하면은 얘는 루트 2i가 되고 플러스 루트 2i 0 마이너스 루트 2i 플러스 루트 2i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i 0 마이너스 루트 2i 2. 자, 이렇게 계산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래서 구하는 자연수는 n은
2, 6, 10, 14, 18, 22의 6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학력평가 등에서도 이런 거 규칙성을 파악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 7번도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 8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8번. 곡선 y는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m과 y는 mx 플러스 5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두 교점의 x좌표의 곱이 5라는 조건을 줬어요. 자, 이때 x좌표의 합이 k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m 플러스 k 값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이게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2차 방정식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후에는 그 3차, 4차 방정식 이런 데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자, 어쨌거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알아야 되고, 이제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별 2개짜리 문제의 전형들 중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수학 문제에서는 중학교 때랑은 다르게 응용의 폭도 넓고 하나 알아서 하나 푼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런 문제들은 보통 별 1개짜리 문제들이에요. 기초 기본 기능에 대한 문제들이고 단순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성과보다는 단순 훈련이 아니라 사고력 훈련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단순 기능 훈련만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근데 사실 이것도 이견이 있긴 있더라고요. 사실은 거기서 그 결합이 형성이 되고 결합이 형성이 되고 나서 이제 뭔가 이 통찰도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은 그것도 나름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계산력 베이직 교재를 푼다든지 그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게 소정의 성과를 얻었을 수도 있고요. 사실 그럴 수도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험도 사실 두 문제 뒤에 언급할 서술형과 그 선택형 마지막 법 문항을 제외하고는 다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내용이긴 한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y는 그래서 요거랑 자 위치 관계를 알아보려면 우리 뭘 해야 돼요? 곡선과 직선의 식에서 한 문자를 없애봅시다. 없애서 2차 방식을 얻어봅시다. 그 작업부터 먼저 하셔야겠죠? 처음에 우리 소개하던 게 뭐였어요? 그 내용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처럼 잘 읽으면서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설명도 잘 듣고, 그죠? 그래서 식에서 y를 없애면 y는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m y는 mx 플러스 5 마이너스 이렇게 쭉 해주시면 0은 2x제곱 7 플러스 m 플러스 x 3m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자 별표라고 제가 뒀어요. 자 별표의 두 근은 자 사실 이렇게 별표 표기를 하는 것의 뜻은 지시한 대상을 명확하게 해주고요. 자 반복되는 내용들을 또 쓰려면 좀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한다면 이런 기술도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같으므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자 지금 여기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여기 두 근의 곱이 계산이 되는데 이 상수항하고 요 1차항 계수의 목하고 관계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축 해주면은 3m-5 나누기 2가 얼마가 된대? 5가 된대. 그러면은 얘는 3m-5가 10이 돼서 m은 5가 되겠죠. 자, 니은 이때 x 좌표의 합은 7 플러스 m 나누기 2는 6은 k. 자, 이렇게 돼서 m 플러스 k는 11. 자, 이렇게 얻으면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함께 살펴볼 문제. 얘도 대동소이한 문제입니다. 두근인 곱에 대해서 근과 계수관계만 잘 찾으면 되는 문제죠. 사실 이 문제보다 약간 상황이 확장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m은 5를 대입을 했을 때 2차 방정식의 근이 얻어집니다. 자, x제곱 참고사항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2에 x-5, x-1은 0. 따라서 x는 1, x는 5. 그러면 y좌표를 찾을 수 있긴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는 y좌표를 찾으라고는 안 했지. 뒤에 서술형 6번에서 찾으라고 얘기를 했어. 그죠? 이해가 되시죠? 서술형 6번에 가면 직접 찾아야 돼. 뭐 이미 그 문제까지 다 풀고 나 100점일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혹시나 놓친 부분 없는지 선생님 풀이에서 배워갈 점은 없을지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보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친구는 좀 여유있게 관망할 수도 있는데 뭐 대부분들은 뭐 구하려다가 종쳤어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근데 그까지 구하면은 아마 절반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울기 구하면 그치, 교점 구하고 기울기 구하시면요, 그죠? 하여튼 그 교점이 1,10하고 5,30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로 실제로 계산해보면 30-10, 그 다음에 5-4 해서 5-1 해서 얘는 4분의 20이 되니까 얘가 5가 된다. 자, 이렇게 계산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건 참고예요. 자, 그냥 참고로 이렇게 푼다고 보면 되고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별 2개짜리 문제들 중에서 좀 해볼 만한 문제들은 이 8번쯤까지였고요. 자, 이제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곱셈공식 활용 문제예요. 곱셈공식 활용인데요. 자, 한번 풀어보기 전에 직육면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생겼어. 그지? 자, 그러면 여기 A, B, C. 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X, Y, G가 각각 4개씩 있어 총 12개가 있죠. 모서리는 총 12개입니다. 그죠? 48. 자,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 어떻게 계산해요? A제곱, B제곱, C제곱. 그래서 쫙 제곱근 끄어주면 되겠죠.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해가지고 여기도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이거랑 또 직각이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58이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 자, 그러면 이제 직면체 교과서에서 풀었던 문제죠. 비상교육 교과서 21쪽에 10번 문제, 도전 문제 있었던 문제예요. 별 2개 반 정도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로 별 3개짜리까지는 아니고 별 2개 반 정도? 별 2개 반짜리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이니까 48이므로 4x 플러스 y 플러스 g는 48이라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2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58이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5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쭉 해보죠. 얘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g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2 xy yj zx.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144는 58 더하기 2 xy yg gx. 자, 그래서 86은 2 xy yg
gx.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86이 된대요.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나요? 하면은 여기 요 면이 두 개 있죠. 요런 면 두 개, 요런 면 두 개. 그 다음에 요런 면 두 개 이렇게 있죠. 서로 마주 보는 면 이렇게 만들어져야 직육면체가 되니까요. 그죠? 자,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답은 어쨌거나 2번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서는 조건을 건널비 조건을 먼저 줬네요. 그래서 xy, yg, gx가 62, 자, 두 배 뻥튀기 해주고,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38. 자,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 구하래? 4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7을 하래. 자, 그러니까 여기 요 식에 전개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요 값을 대입해서 작업을 하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바꿔서 이렇게 교과서 문제를 다시 이렇게 시험에 제출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비슷한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죠. 곱셈 공식을 여러 번 적용해야 될 거예요. 자, 이런 문제도 별 두 개짜리 문제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정육면체 하나는 A라고 하고 하나는 B라고 하죠. 얘는 A, 이 양반은 B라고 합시다. 이래 생긴 애는 제가 좀 잘못 그렸어요. 죄송해요. 좀 그렇다. 예, 학부모님을 보시면 초등학교에서 이런 거 다 배웠네, 그자. 자, 이런 실수는 하지 맙시다. 자, 하여튼 여기 기억. 자, 모든 모서리의.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약속이 된 것 같은데 만들기를 하거나 작업을 할 때 실선을 따라서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실선 중에서 굵은 선부터 먼저 자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만들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접는 선이 되는 거죠. 그죠? 만들기 할 때. 얘는 A, B는 합하면 5가 되죠? 그죠? 그리고 건널비 합이 126. 자, 그러면은 이제 6A 제곱 더하기 6B 제곱은 126이 돼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21.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도 이런 걸 했을 거예요. 그죠? 얘는 2AB가 된다라는 사실을 쉽게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2AB는 5제곱 마이너스 21은 4. 따라서 AB는 2. 그래서 이제 두 정육면체의 부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하면 얘 어떻게 된다? 5 곱하기 21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산수사라면은 5 곱하기 19는 95가 된다. 자,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9번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넘버링만 보고 쫄지는 마십시다. 자, 여러분들 잘 모르는 문제 같고 낯선 문제 같죠?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친숙한 별 1개짜리 문제랑 다를 바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부담 없이 푸시고 이때까지 문제들은 제가 설명을 길게 했을 뿐이지 어쩌면 1분컷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1분컷 문제가 도처에 많이 있다고 했거든요. 서술형 1번, 2번 이 정도는 1분컷 문제죠. 이런 문제들하고. 자, 그래서 타임 매니지먼트가 실패한 친구들이 많던데 모르겠습니다. 자,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면담을 하다 보면 알겠죠.
자, 그 y 요거에 대해서는 뭐 요거랑 요거를 비교를 해봅시다. 자, 여기는 상수항이 있죠. 그래서 y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든 얘를 x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든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상관없는데 여기는 x에 대해서 y는 뭐 fx 이런 걸로 요 식을 변형하라는 그런 뭔가 신호를 주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자, 그거 빼고는 뭐 별반 다를 거는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이 문제는 뭔가 비하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 문제는 동네북처럼 30분 컷이 30분이 아니요? 아니 30분 컷 문제는 없지. 야, 보너스 문제가 그 정도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 사실 그 보너스 문제는 원래 내려고 했던 게 수리논술형 문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 소소합니다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까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30분 컷 문제는 없고 30초 컷 문제가 돼버린 거죠. 제가 말 잘못 남김에 한 얘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y는 x-2를 bx cy 제곱은 2x 플러스 4에 대입합시다. y 있는 데만 대입을 하면 되죠. 그럼 어디만 대입하면 되나? 여기만 대입하시면 된다.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대입하고 굳이 완전히 정리할 필요는 있나? 아니지. 그럴 필요 없어. 꼭 해야 될 것만 해. 그지? 자, 꼭 하셔야 될 것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은 이 지름길을 찾는 친구도 있을 거야. 뭐 A, B, C 구하라 했는데 여기 1 대입하면 요 마이너스 B가 나오겠네. 여기는 제곱해도 1이겠네. 자, 이런 수가 있어? X는 1 대입해보자. 자,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대. 얘는 항, 등, 식 있잖아. 그지? 항등식인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면 당연히 어떤 실수 하나에 대해서 성립해야겠지.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대입. 자, A, B, C 값을 정하라고 있는 게 안 했잖아? 보자. 그러니까 X는 1 대입하면 끝나네? 그래.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그럼 뭐가 된다? 1, 6. 그래서 답은 5번. 오케이. 자, 실제로 한번 구해볼까? 실제로 구하면 X는 0 대입해봅시다. 자, 그러면 4C는 4가 되죠. 그래서 C는 1. 자, 그 다음에 X는 2 대입해봅시다. 4A는 8. 따라서 A는 2. 그 다음에 X는 1 대입하면은 아까 그래서 뭐 B는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찾아내서 얘가 성립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보세요. 숙제예요. 자, 숙제를 왜 이리 많이 주나 하는데 뭐 소소한 숙제들은 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이 문제를 이렇게 변형을 해서 제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실제 근거를 밝힌 이유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볼 때 어떤 점에 유의해서 봐야 될까를 고민해보라는 얘기죠. 그죠?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이 별 3개짜리 문제인데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거 별 2개 반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별 2개 반짜리인데 여러분들 타임 매니지먼트 실패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근데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여기를 실수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4번을 오답으로 고른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계산 잘 해야 됩니다. 점심 말고 뭐 차려라고 했어? 정신 차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함께 살펴볼 문제, 얘를 치환해가지고 공통된 부분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형태였죠. 그러면 치환하면 2차식 형태로 나타내지고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거는 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너무 지겹도록 많이 해서 요즘에는 꿀밤 맞아가면서 하지는 않겠지만, 그지? 요새는 재밌게 놀면서 막 연습 많이 했을 거야. 그지?
알겠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부터 해야 돼? 인수분해부터 하셔야 되지. 그치? 자, 기억 x제곱 플러스 3x는 t. 자, 그러면 이제 t-5, t 플러스 4 플러스 8. 얘 계산해 봅시다.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잠깐 화면이 갔었어요. 자, 방송사고 죄송합니다. 자, 마이너스 20.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8.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 그래서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3.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은. 그래서 주어진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답을 찾아서 수행평가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있던데 요거를 그대로 인수분해 하지 않고 놓아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는 완전한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는 정수 범위로 더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인데요. 자, 얘는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안 됩니다. 실수 범위 인수분해가 안 돼요. 왜? t를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은 음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둡시다. 지금 복소수 인수를 물은 건 아니잖아. 그지? 자, 유리수 개수를 가진 다항식 인수에 대해서 물은 것 같아. 그지?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우리 정신 차리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는데 요즘에 교과서에서는 잘 안 다루는 개념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약수와 배수.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이긴 해. 한번 보자고. 저 사실 소인수분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최근 2014부터 2023까지 소인수분해를 다 해봤고요. 자, 2023을 소인수분해 해봅시다. 7 곱하기 17제곱이네. 자, 그러면 얘 약수는 뭔데요? 1, 7, 17, 17제곱, 7 곱하기 17, 7 곱하기 17제곱. 자, 여기서 약수 개념이 사실은 인수 개념하고도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얘는 소수가 아닙니다. 만약에 얘가 소수가 된다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뭐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해봤잖아. 야, 그러면 소인수분해가 유일하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을 예전에 다뤄가지고 다항식에서도 약수와 배수를 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내용은 많이 약화를 시켰어요. 여기서 학부모님들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학부모님 그리고 뭐 지금 제 이 문제를 해설하고 있는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해당 내용을 학습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이 내용을 다루지 않는 터라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아주 친숙한 형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다항식이 좀 복잡해서 3차식, 4차식 나오는데, 거기서 인수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 자, 결론은 이 수에 대해서 뭐 약수, 배수, 뭐 이런 거 성립했던 것들이 다항식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거죠. 다항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냥 유사하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기본적으로 일관된 구조 내에서 확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뭐 학습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다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셨다고 하네요. 그때는
뭐 초등학생 때부터 집합을 배우고 그랬던 시기라서요. 여러분들은 다음 학기 시작할 때쯤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학생 여러분 말이죠. 그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는 집합 개념입니다. 그때도 재밌게 공부를 해보면 좋겠죠. 자, 이 개념 자체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전부 다 인수는 얘들도 다 인수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소수인 거를 소인수라고 합니다. 소수인 인수를 소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얘는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거고 이런 형태를 그죠? 자, 이 너무 옆길로 많이 샜다. 그지? 자, 그래서 이 기억번은 이게 아닌 거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요게 인수지. 요게 인수는 아니잖아. 인수분해 너 해봤어? 응, 해봤어. 그러면 얘 인수가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얘 둘이 곱하면 얘 되니까 얘 맞네. 그지? 얘도 맞네. 자,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자, 정신 차리고 계산해보면 x제곱 더하기 이 계산해보니까 3x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2를 했더니 x제곱 더하기 7x제곱 더하기 15x 더하기 12.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얘는 맞는단 말이지. 그지? x제곱 3x 더하기 3. 자, 그러면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3. 이 계산 쭉 이어당 같은 방법을 계산해보면 얘는 맞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은, 미음 얘가 인수가 된다는 거죠. 곱해진 낱낱이 인수거든요. 그죠? 이렇게 곱하면 얘는 얘의 인수가 되고 얘는 얘의 인수가 되듯이 말이죠.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개념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2번 보기 전에 이제 대망의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 우리 한번 보시기 전에 벌써 해설이 1시간 넘어버렸네. 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자, 그래도 갈 길은 가야지. 자, 그래서 추론. 자, 2차 방정식의 허근과 켈레복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이 한 허근이 요걸 가진대. 그러면 켈레복소수 얘도 근이 된대. 이걸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얘가 근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p 플러스 qi의 제곱. 우리 수업 시간에 학습지를 통해서 학습했던 내용인데 이 사실을 써야 문제를 푸는데 좀 유용할 거거든. p제곱 2pqi 플러스 마이너스 q제곱 플러스 ap 플러스 aqi 플러스 b는 0. 자, 그렇지. 그래서 자, 여기 실수는 실수끼리 복수분끼리 쭉 계산해준다고. 자, 플러스 b 플러스 ap는 플러스 2pq 플러스 aqi는 0. 자, 그러면 여기서 p제곱 마이너스 q제곱 플러스 b 플러스 ap는 0이 되고 a 플러스 2p는 0. 근데 얘는 절대 0이 아니잖아. 따라서 a 플러스 2p는 0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2p는 마이너스 a.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p가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p제곱 마이너스 q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p p는 0. 자, 그래서 b는 p제곱 플러스 q제곱. 오케이. 자, 그러면 이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q제곱은 0. 자, 근데 사실은 이 아이는 계산을 해보면은 p 플러스 qi, p 마이너스 qi 이렇게 하면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요거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보면 p 마이너스 qi 제곱 마이너스 2p p 마이너스 qi 플러스 p제곱 더하기 q제곱. 자, 그럼 p제곱 마이너스 2pqi 플러스 마이너스 q제곱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2p
qi 플러스 b제곱 더하기 q제곱은 0.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지?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것도 근이 된다라는 걸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뭐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설명하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사실 이 과정, 이 아이디어에서부터 이 12번 문제의 풀이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가 가진 구조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또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또 얘도 마찬가지거든. 얘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자, z는 a 플러스 bi로 두고 어쩌고저쩌고 작업을 하는데요. a 마스 i, a 플러스 bi 플러스 5i, a 마스 bi를 해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쭉 했더니 a 플러스 6b 플러스 4a 플러스 bi는 5 마이너스 3i, 따라서 요 연립해가지고 풀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1, 그래서 z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자, 이렇게 찾아냈을 거라고. 자, 얘도 마찬가지거든. 앞서 살펴본 문제랑 비슷하게 1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바탕으로 제가 12번 문제를 출제를 주도했고요. 단서 조항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조를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자, 허수 Z는 A 플러스 BI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합니다. 다음이라면 여기 가나다를 보시면 되겠죠.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여러분들 미치고 한 친구 왜 이리 많아? 여러분들 그 미치고 할까봐 제가 답을 5번으로 안 만들었습니다. 답만 미리 얘기하자면 1번입니다. 남은 다 엉터리란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계산하시다 보면. 그리고 이 문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에서 처음에 이 조건 가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A랑 알파를 똑바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 다를 해석을 하셔서 이제 두근의 곱을 구하시고 그를 통해서 B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A를 구한 걸 바탕으로 이제 B도 구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죠? A 구하기는 식은 중먹기죠. 얘가 있는데, 그치? 얘를 잘 읽으셨어야 돼. 그지? 자, A를 똑바로 안 구하고 엉터리로 구했을 경우 요 답이 나오기가 쉽겠죠? A를 구하시고 B를 구하셨어. 그 다음에 알파도 구했어. 자, 그러면 이제 디귿으로 가서 베타를 구해야 되지. 그치? 디귿으로 가서 베타를 구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딸린 문제를 여기에 다 담아놨단 소리잖아. 그치? 사실, 이게 약간, 본고사적인 문제인 것 같아. 그죠? 본고사 문제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여기 학부모님들이 계신다면은, 이게 예전에 보던, 본고사나 학교 시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딸린 문제 3개를 주고 여기서 1번의 도움을 받아서 2번을 해결하고 1번과 2번을 이용해서 3번을 해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보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구나 라고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좀 사실 많이 어려웠어요. 좀 어려운 문제 좀 안배를 했습니다. 자, 도전을 하려는 친구들이 근데 실제로 이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진 못했다는 얘기도 있네요. 앞에 시간을 너무 빨려서 그런가? 하여튼 그러네요. 좀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조건을 해석해서 G를 가질 때 그러면
모든 항에서 실수를 했잖아. 그러면 요것도 근이란 사실 이용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2차 식의 1차 항의 개수는 그냥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풀이를 써 갑시다. 뭐 사실 이게 서술형 푸는 거랑 똑같네. 자, 저도 그래서 학평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문제를 내는 편이거든요. 자, 가에서 a 플러스 bi 플러스 a 마이너스 bi는 2a는 3 따라서 a는 2분의 3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2분의 3 플러스 bi 제곱 마이너스 알파 2분의 3 bi는 자, 요걸 쭉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4분의 9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중간 과정 몇 개는 생략할게요. 뭐 i에 알파 b 플러스 3bi 그런데 얘가 알파 b 플러스 3b는 0 만족하면 z제곱 알파 z는 알파 z 바는 실수가 되는 거죠. 근데 한편 b가 0이 아니므로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요거 계산해보면 a 마이너스 알파는 2분의 3 마이너스 3은 2분의 9가 되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었어요. 자, 니은. 자, 그래서 아까 설명을 했죠. 자, 요게 별표. 자, 조건 나에 의해 별표가 성립하는 거죠. 자, 별표 여러분들 서술형이라 생각하면 생략할게요. 서술 생략. 자, 그렇게 성립하니까 근과 계수 관계에서 자, 그러면 요게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9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요거랑 요 켤레 제곱하면은 4분의 9 플러스 b제곱 된다는 거, 요거랑 요거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조건 다에 의해서 자,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꼭지점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콤마 b제곱은 자, 근데 요거 완전 제곱식 고치는 거 쉽지?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9 플러스 b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이렇게 되잖아. 그지? 요거 계산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요 b제곱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요. y는 8x 제곱 위에 있으니까 자, 그럼 8 곱하기 2분의 3 제곱을 하면은 2 곱하기 3 제곱은 18 열렬을 그래서 b제곱. 근데 b는 양수됐잖아. 그래서 b는 3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81이 됩니다. 자, 따라서 fx는 0의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된다? 4분의 81. 와. 그렇게 해서 얘는 거짓이 됩니다. 그죠? 4분의 81. 자, 여기까지는 왔다는 친구들이죠. 이 쉽지는 아니다. 순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자, 이제 디귿을 푼 친구가 거의 없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자, 무슨 여러분들 너무 괴롭혀서 죄송해요. 자, 여러분들 자 한번 해봅시다. 아예 2분의 3 3루트 2i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가 뭐였어?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플러스 3
이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가 되잖아. 2분의 3 플러스 3 루트 2i 플러스 베타. 이 베타 찾으러 가야 되잖아. 그지? 제곱하면 음이 실수가 되도록 하겠대. 그지? 그러면 실수분 어떻게 돼야 돼? 0 돼야겠지? 그지? 자, 그러면 정신 차리고 계산했더니 뭐가 나온다? 4분의 9 마이너스 18 플러스 9 루트 2.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그치? 요렇게 계산을 하십시다. 그러면 디귿번. 자, 그래서 별표에서 얘는 절대 0이 안 되지. 4분의 0일 때 i z제곱 마이너스 알파 z 플러스 베타가 순호수가 되는 거지. 순호수가 되고 이게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되는 거지. 왜? i 제곱을 하면은 뭐가 된댔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지. 근데 그리고 또 i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이용을 하셔야 돼. 아까 우리 문제 풀 때도 이용을 했잖아. 그지?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절대 0이 될 수 없는 거지.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 c가 양수일 때. 그지? 자, 어쨌거나 뭐 이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이 조건이 왜 이 조건을 넘어간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1호부터 베타는 뭐가 된다? 베타는 마이너스 9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오지. 따라서 실수 베타의 값이 이렇게 나오니까 얘도 오답인 거죠. 잘못된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진술은 기억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뭐 선택형 12번도 한번 풀어봤고요. 자, 선택형 12번하고 비슷한 문제들 몇 개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자, 해설이 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 함께 살펴볼 문제 두 문제까지만 해설을 하고 다음 시간에 서술형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죠. 그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괄호 열고 p 플러스 3 괄호 닫고는 0. 자, 이 2차 방정식이 있어요. 허근 a를 가진대요. 그리고 a 세제곱이 실수래요. 자, 이때 p의 값을 찾으래. 자, 대체 뭐냐고요? 자, 그래. 자, 일단 차근차근 얘기를 해봅시다. 허근 a를 가지고 얘는 전부 다 실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얘는 실계수네. 실수의 정수라 해도 또 실수지. 그래서 얘는 전부 모두 실계수인 방정식이지. 실계수인 방정식. 항을 가진 2차 방정식이지. 자, 그래서 허근 A 바도 갖는 거지. 자, 그지? 얘 두 개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먼저 착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근과계수 관계를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과계수 관계 적용하시고 요게 실수란 조건 이용하셔야죠. 자, 아까는 뭐 알파, 베타의 A, B의 조건을 뭐 2차 함수 그래프 갖고도 줬지. 그래서 이 출제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려고 한단 말이거든. 자, 여기서는 요게 실수가 되도록 하라는 거면 요 A를 뭐 적당하게 뭐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드러나게 해가지고 세제곱 그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뭐 일단 서술을 쭉 해봅시다. 주어진 2차 방정식에 모든 항의 개수가 실수이고 허근 A 가짐으로 허근 A 바도 가진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A를 알파 플러스 베타 I라고 하자. 자,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A 플러스 A 바는 2알파가 되지, 얘가 P가 되는 거고요. 자, A 바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되는데 얘가 P 플러스 3이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작업이었고요. 두 번째 작업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데 A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I 세제곱, 그래서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뭐 3알파 베타 제곱, 이렇게 계산 잘 해주시면 우리 세제곱 곱셈공식 잘 알잖아. 그래서 세제곱 곱셈공식 갖고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되지. 실수가 되기 위해, 그러면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되잖아.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은 0 만족. 그런데요, A는 알파 플러스 베타 I는 허수. 그래서 허수인 그러니까 베타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파는 2분의 P가 되는 거거든. 그리고 베타 제곱은 3알파 제곱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여기 요거를 대입을 하면 되겠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여기가 4알파 제곱이 P 플러스 3이 된다고. 자, 그지? 자, 그러면은 이제 4의 2분의 P 제곱은 P 플러스 3. 그래서 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은 0. 자, 여기서 이건 실제로 실근인가요? 네, 실근 맞아요. 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니까. 그치? 그래서 따라서 모든 실수 P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근과 계수관계 또 적용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함께 살펴본 문제 1번 살펴봤고요. 자, 2번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2번 문제는 이 Z는 A 플러스 BI. 자, 이런 문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A 플러스 BI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I 하면은 A 제곱 플러스 2AB I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I.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BI 왜? 얘가 실수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이 실수이고 B가 0 아니고 A도 0이 아닌다. 그래서 2A 마이너스 1은 0이 될 수밖에 없지. 요게 0이 되려면요. 그죠? 그래서 A는 2분의 1. 자, 이렇게 구하고 시작합시다. 자, 이때 Z제곱 마이너스 Z 봐도 얘가 실수라서 0이 되니까 실수의 켤레 복소수는 실수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3의 켤레 복수는 3이고 5의 켤레 복수는 5고 0의 켤레 복수는 0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니은은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한번 볼까요? Z바 Z 둘이 더하면 2A죠.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은 1. 그래서 맞는 설명. 어렵지 않죠? 디귿. 자, 얘는 얘는 2분의 1 플러스 A 2분의 AI 2분의 1 마이너스 BI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BI 얘가 ZZ바 그러면 4분의 1 플러스 B 제곱. 자, 근데 B가 절대 0이 아니랬잖아. 그러면 그리고 실수니까 실수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얘도 4분의 1보다 크다도 맞는 진수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진수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선택형과 선택형에 관계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술형 평가 문제에 대해서도 풀어보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래 예쁘게 빛나던 모든 추억들이 너무 그리워 너의 품에 안길래 이 밤이 새도록 내게
다시 별 보러 갈래 널 다시 만나면 네 옆에 기대서 잠들고 싶어 너의 품에 안길래 이 밤이 새도록 내 곁에 있어줘 내겐 너뿐이라고